행커 아부대장입니다. 네, 오늘은요 에스프레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댓글에 대한 답을 하나하나 달아드리다가 공통적으로 또 자주 발견되는 그 댓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물어봅니다. 아부대장님 따라서 저도 이 머신을 샀어요. 저 머신을 샀어요. 그런데 저는 에스프레소가 안 돼요. 막 물이 줄줄줄 새는 현상이 생기고 추출이 제대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저는 항상 댓글을 거의 똑같이 달았는데요. 뭐라고 달았느냐, 원두는 어떤 걸 사용하셨어요? 그라인더는 어떤 걸 사용하셨어요? 이 두 가지를 물어보는데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많은 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저는 그라인더가 아직까지는 없어서 카페에서 그냥 갈아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거의 한 70% 이상 그런 대답을 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한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에스프레소를 하기 위해서는요, 카페에서 미리 커피를 갈아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에스프레소 추출은요, 미리 갈아 놓으면 안 돼요. 추출 직전에 갈아가지고 사용해야지 미리 갈아진 원두를 가지고는 에스프레소 추출할 수 없습니다. 저도 못해요, 그렇게는. 이거는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에스프레소는 반드시 추출 직전에 갈아야 한다. 명심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은 에스프레소 추출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원리 자체가 머신에서 펌프로 물을 밀어줘가지고 추출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물을 밀어주는 그 펌프의 압력과 또 대립되는 힘인 저항이 있어야 돼요. 포타필터 안에, 바스켓 안에 걸리는 저항이 필요합니다. 이 저항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원리 중에 대표적인 것이 분쇄도와 가스의 양입니다. 이 두 가지. 이렇게 분쇄도가 가늘어지면 가늘어질수록 저항도 많이 걸릴 수 있겠지만은 가스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 두 가지가 정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분쇄도를 아무리 가늘게 한다 할지라도 가스가 없으면은 저항을 많이 못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원두 같은 경우에는 분쇄도를 더 가늘게 써가지고 어떻게든 저항값을 만들어서 그래도 뭐 아쉬운 대로 추출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미리 갈아진 원두로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가스가 거의 다 사라지거든요. 가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기와 우리 산소에 이렇게 노출이 될수록 가스가 좀 더 빨리빨리 빠져나가는데, 분쇄를 시켜버리게 되면은 공기와 만나는 접촉 면적이 더 넓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스가 더 빨리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르게는 거의 진짜 30분만 해도 가스가 거의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밀봉을 한다 할지라도 몇 시간이 채 안 갑니다. 사실 에스프레소 추출하기에 용이할 정도는 사실 1시간이 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갈아놓고 에스프레소 추출한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 싶으신 분들은 머신 리뷰만 볼 것이 아니라 그라인더 리뷰를 꼭 많이 보셔야 됩니다. 에스프레소 머신과 그라인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그라인더를 써야 되느냐,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그라인더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핸드밀을 샀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핸드밀로는 에스프레소가 일반적으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러나 요즘에 이제 핸드밀의 기술력이 발달해가지고 그 축을 딱 고정시키는 기술이 발달해서 핸드밀로도 에스프레소 분쇄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핸드밀들이 개발은 됐어요. 그러나 이런 그라인더들이 비쌉니다. 핸드밀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전동 그라인더만큼 비싸기 때문에 사실은 전동 그라인더를 사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핸드밀을 구매했다고 하시면 거의 대부분 다 에스프레소가 안 되는 그라인더일 확률이 99%입니다. 5만원 미만급들, 5만원 내외급들로는 에스프레소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밀을 구매하셔서는 안 됩니다. 비싼 핸드밀 아니고서는 핸드밀로서는 에스프레소가 안 돼요. 저도 못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좀 저렴한 전동 그라인더들이 있습니다. 이제 요즘에는 휴대용 그라인더 이런 것도 전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올렸던 그런 그라인더들 있죠. 저렴한데 전동으로 돌아가는 그라인더, 이런 그라인더들도 축이 고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도 에스프레소 분쇄도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블레이드형 그라인더라고, 이것도 역시나 저렴한 전동 그라인더에 속하는데 인터넷 홍보를 할 때는 전동 그라인더라고 홍보를 하기 때문에 많이들 이것도 전동이 있구나 하고 일반적인 전동 그라인더와 똑같은 그라인더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바로 이제 착각이죠. 문제는 이러한 블레이드형 그라인더들은 이렇게 밑에서 믹서기처럼 날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일정하게 균일한 분쇄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굵은 거는 굵은 것대로, 가는 거는 너무 가늘게 나와가지고 저항이 말도 안 되게 걸리기 때문에 에스프레소 분쇄도를 만들어내기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제가 추석 때쯤에 이거를 가지고 에스프레소가 가능한지, 블레이드형 그라인더 에스프레소 가능할까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때 저도 상당히 고생해서 애를 먹어서 겨우겨우 에스프레소를 했기 때문에
저도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라인더로 입문자들이 사용하신다. 이거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그라인더, 전동 그라인더류들도 피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는 앵코 이상은 돼야지 에스프레소가 일단 가능하시고, 앵코보다 저렴한 것 중에는 600N, 페이마 600N도 가능은 하지만 이것은 좀 많이 오버를 해야 돼요. 엄청난 오버클럭을 돌린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겨우 에스프레소가 나오긴 나옵니다.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그 외에는 그보다 저렴한 그라인더들 중에서는 에스프레소가 되는 그라인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 머신을 구입하실 때는 반드시 그라인더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미리 갈아오면 안 돼요. 그라인더는 사세요, 제발.